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으로 26일 새벽 이란의 군사 목표물들을 대상으로 보복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회개의 날 작전이라고 이름 붙은 이날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보복 공격을 완료했고 그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을 실행하면서 이란의 공격 표적에 대해서 미리 언지를 줬고 이스라엘의 공격에 결코 대응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사실상 미국과도 합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인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군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개시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 공군의 정밀 공격이 전략적 군사시설, 특히 드론 및 탄도미사일 제조 및 발사시설과 방공 배터리를 표적으로 삼았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어서 테헤란 인근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보고는 현지 시간 오전 2시 15분경에 나오기 시작했으며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란 정권이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서 수개월간 계속 공격한 데 대한 대응으로 공격을 확장하는 성명을 신속히 발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공습은 이란의 여러 지역에서 수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란은 공역을 폐쇄하고 공격에 대응할 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면서 테헤란, 카라지, 이스파한, 시라지 지역에서 공습이 보고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에 이란은 별다른 대응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공격은 이란의 방공 능력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날 출격 중 이스라엘군의 작전 자유를 보장하고 이란이 보복할 경우에 추가 공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방공망 공격에 이어서 곧바로 탄도미사일 제조 공장들을 강타했습니다. 이 표적은 지난 4월 14일과 10월 1일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는 데 사용된 시설 그리고 이런 무기들을 발사하는 데 사용된 시설들입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수도 테헤란과 그 밖의 지역의 군사시설을 표적으로 삼았다라고 확인했지만 제한된 피해를 입혔고 방공 시스템이 대부분 공격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주장을 일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이어서 이스라엘군은 오전 6시에 공격이 완료되었고 모든 목표가 달성되었으며 모든 항공기가 안전하게 귀환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보복 공격을 회개의 날이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최근에 용키푸르 휴일을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또 이 보복 공격은 전투기, 급유기, 정찰기 등 수십 대의 이스라엘 방위군 항공기가 이스라엘에서 약 1600km 떨어진 이란까지 날아가서 작전에 참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플라이트레이더 24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하는 동안에 이란 상공에는 민간 항공기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모든 항공기는 이란 상공을 우회해서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과 관련해서 이란 공군 방공사령부는 이날 오전 성명에서 방공 시스템이 공격을 성공적으로 차단하고 대응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 폭격에 따른 피해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으로 이란은 이라크와의 전쟁 이후에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 공군의 자국 영토를 공격당하는 굴욕을 안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이스라엘이 감행한 이란 공격에 대해서 이란이 이라크와 전쟁을 했던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외국 공군이 이란을 공격한 것이라 그러면서 당시 8년간의 이란 이라크 전쟁 동안에 전투는 대부분 양국 국경지대에서 이루어졌으며 수도 테헤란 주변 지역은 거의 표적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애틀란틱 카운슬의 중동 프로젝트 개관 연구원인 데니 스트리노비치도 이스라엘의 이번 이란 공격이 이란에 있어서는 전례가 없는 사건이라 그러면서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에 이란은 자국 영토에서 이 같은 공격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다는 사실을 계속 국영 방송 등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이란 국영 방송인 IRNA는 테헤란 등 전국의 도시들이 평온하고 평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평화로워 보이는 거리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이란의 공식 언론 보도가 놀랍게도 절제된 분위기였다 그러면서 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축소하려는 조직적인 노력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란의 언론들이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해 축소 보도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스라엘의 공격력이 매우 취약했다라고 보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예루살렘 포스트는 이란 경찰이 시민들에게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과 관련된 피해 상황을 알리거나 관련 자료들을 공유할 경우에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관련 해외의 영상이나 소식들을 SNS를 통해 공유하는 것도 엄벌에 처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이란 측의 대응은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을 감행하면서 이란 사람 모두가 할 수 있도록 분명한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이 별 피해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전국의 안정을 기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측이 이란에 미리 표적이 뭔지 알리는 등 언지를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는 이스라엘은 이날 공격이 앞서서 카스파르 펠트캄프 네덜란드 외무장관을 포함한 여러 제3자를 통해서 이란에 전반적으로 공격할 대상과 공격하지 않을 대상을 분명히 알렸다 그러면서 이란의 이번 공격에 대응하지 말라라고 경고했으며 만약 이란이 보복해서 이스라엘의 민간이 숨지거나 다친다면 이스라엘이 더 중대한 공격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제3자로 거론된 펠트캄프 네덜란드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의 공격 수시간 전에 자신의 X 그러니까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이란 외무장관과 전쟁 및 영내 긴장 고조에 대해 이야기했다라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펠트캄프 장관은 모든 당사자는 추가 확전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란에 대해 공격 목표를 사전에 알린 것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 사전에 타협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미국이 이 과정에 개입된 것이고 중동 전쟁으로의 확전을 막기 위한 사전 조처로 해석이 됩니다. 뉴욕타임스는 25일 이란이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에 대비해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으나 공격 강도가 약할 경우 대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란이 군에 전쟁에 대비할 것을 명령했으나 가자 지구와 레바논의 동맹 세력들이 괴멸하는 것을 본 뒤 전쟁을 피하려 애쓰고 있다. 이렇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이란 측 관리 4명을 인용해서 아야톨라 할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군의 이스라엘 공격 대응 방안을 다수로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보복에 따른 대응은 이스라엘 공격의 심각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는 겁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가자 지구의 하마스 등 이란의 동맹 세력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는 것을 본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데 신중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에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는 점도 이란의 대응을 가로막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이란의 대응 조치는 이스라엘의 공격 규모와 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우선 이스라엘의 공격이 광범위한 피해와 많은 사상자를 낸다면 이란은 재보복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메네이는 이스라엘이 석유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핵시설을 공격하거나 고위 관리들을 암살할 경우에 확실한 재보복으로 대응할 것임을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격이 군사기지 몇 곳과 미사일 드론 보관소에 국한된다면 이란은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관리들이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이 이란의 체면준을 세워주는 공격이 아니라면 이란도 가혹한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런 엄포도 빼놓지를 않았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에 대해서 만약 이스라엘이 이란에 큰 피해를 입힐 경우에 이란이 고려 중인 대응 조치에는 최대 1,000발의 탄도미사일 동시 다발 발사, 또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단체의 영내 공격 확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세계 에너지 공급 및 해운 흐름 방해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이란의 태도는 한마디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각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미국이 바라는 바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이란이 원하는 3가지 조건, 그러니까 핵시설과 에너지시설 또 요인 암살 등을 피해주기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이스라엘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미국 측은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 이란에 가한 야간 보복 공격은 4월에 이스파한에 가한 보복 공격보다 규모가 더 컸지만 이번 공습은 사상자를 최소화하고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 이란은 더 이상 사태를 확대시키는 재보복을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란의 최대 약점은 다른 무엇보다 이스라엘에 맞설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지난번 이스라엘 공격 때와 같이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고 애써 선전선동할 것이고, 당연히 이란은 원래의 약속대로 재보복을 시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번 이란에 대해서 재보복 공격을 마지막으로 일단 이란과의 충돌은 회피한 채 헤즈볼라와 하마스 잔당 소탕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중동 정세는 계속 우리 인터넷 신문 Y타임즈에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Y타임즈 국제정세 분석의 추복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